정유라 영장 기각입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다시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또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을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억울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이면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아까 학교 안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입학과 이제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게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들 하셨나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거의? 그래요? 박근혜도 구속되고 최순실도 그렇게 됐는데 네. 그 중심부이자 딸이었던 정유라가 어째서 네, 그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죠. 네. 시작을 연 사람이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확실히 뭔가 닫아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예상 밖으로 영장이 기각돼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여론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영장 전담 판사분이 박근혜 구속 당시에 결정을 내렸던 판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네.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정유라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모른다, 엄마가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지어 자기가 개명된 네. 건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일단은 정유라가 덴마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변호사들이 가서 정유라에 많이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진술 태도를 지켜본 검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한 듯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되게 어리고 바보 코스프레. 저는 근데 진짜 억울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연습되고 트레이닝된 모습이라는 네. 평이 있었어요. 목적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게
공범으로 엮일 만큼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몸짓으로 다 보여준 거죠. 눈 꿈뻑꿈뻑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되게 뭐라고 하죠? 되게 한때 잠깐 이 자기 작가님이랑은 또 한때 네. 동문이잖아요. 그죠, 동문이죠. 짜증나 진짜. 아니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얘가 지 전공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전공 떡하니 올려놨어요. 그거 그게 기가 말이 안 막히더라고. 돼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자기 연출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당시 귀국했을 때도 보면 약간 초췌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렌즈를 우선 끼고 있고 눈썹과 피부톤이 굉장히 뚜렷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네. 박근혜가 머리를 약간 이렇게 풀어 헤치는 그런 연출. 네,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네. 네. 조윤선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아, 그 머리 부시 해가지고 안 씻고 네.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진짜 범죄자들 중에 좀 약간 반성 안 하는 범죄자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딱 카이저 소재? 그렇게 보여요. 네, 네. 그 쩔뚝쩔뚝 하다가 갑자기 또박또박 걸어가는. 옷차림도 일단 보면 수수한 옷차림이고 미드 같은 데서 법원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들이 별의 별짓을 해서 그 범죄자를 무고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막 그런 거 막 엄청 시키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걸 받은 것 같은 흔적이 많이 있고요. 저는 사실 예상은 했어요. 몇 번 기사로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이 정유라가 들어올 때 바로 이권대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부러 노리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검찰이 개혁됐지 사실 법원이 개혁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긴장은 바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괜히 놔줬을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놔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그 정유라가 지금 네. 덴마크에서 1월 2일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내. 환경이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치소고. 근데 환경이 무지하게 좋던데요? 네, 많이 좋긴 한데. 아니 식사가 뷔페로 나와. 진짜요? 채식 막 이렇게 네. 골고루 다 돼 있고 그리고 룸을 봤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던데? 거의 호텔룸이죠. 진짜 한 몇 성급 호텔 정도 되는 그런 느낌. 과연 교정시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뭐 일단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분위기 자체는 막 들어오자마자 잡혀갈 것처럼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와놓고서는 갑자기 놔준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쁘지 않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업되겠지. 네, 확 업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 5개월 동안 억눌려 있던 본성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죠. 허허 실실 작전? 그간에 이 사람이 뭐 행보나 성향들이 이제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 걸 비추어 봐서도 이 사람은 그냥 풀어놓기만 해도 100% 다시 감옥으로 들어올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정유라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 네. 절제가 안 되죠. 본인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SNS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굳이 자기가 SNS를 해서 화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촛불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정유라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거가 정유라 쪽 변호사들한테도 부담감이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크라임 듣다가 네. 알게 됐는데 그 범죄자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범행을 하고 계획을 해도 그게 한두 번 먹혀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실수를 하거나 경고망동을 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엔 덜미가 잡히게 된다라는 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살살 놓아주네라고 아까 병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뭔가 실수나 럭비건 같은 행동이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봤던 거에서는 검찰 분위기가 조금 정 씨의 수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분위기라고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나와서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봤는데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주변에다가 계속 애가 뭘 알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정유라 수사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실관계 입증보다는 어떤 무죄를 주장하는 최 씨의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 유용한 카드? 이런 걸로 애초에 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 공공의 적 네. 2 보면은 이제 강철중이 갑자기 검사로 나오잖아요. 1편에서는 형사였는데. 그 공공의 적 2를 보면은 이제 엄태웅이 정준호의 하수인인데 막 문을 열고 뭐 그 엄태웅의 심리를 자극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랬더니 엄태웅이 그 멘붕이 오는 거지. 네. 그래서 갑자기 국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강철중한테 그 정준호가 다음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불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도 영화적인 요소긴 하겠지만 그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불법 자금들이 널려 있잖아요. 네, 많죠. 조 단위로 널려 있는 그 자금들에 접근한다던가 갇혀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청탁을 한다든가, 뭐 사소하게 주변 사람들 폭행한다든가, 뭐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다시 감옥에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검찰의 수사망이 갑자기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그러니까 정유라가 차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있을 때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이미 제 생각에 뭐 할 건 다 해놨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할 건 다 끝났다. 이제 한국에서 뭔가 최측근이 자기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검찰이 잡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요.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됨으로 해서 수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실망을 하셨죠. 그죠, 이미 예, 했죠.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긴 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정유라가 이제 불구속된 상태에서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의 요소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그동안 정유라가 했었던 여러 가지 돌발 행동들을 본다면 아마도 정유라가 이 사건의 큰 해결점을 제공하는 뻘짓을 다시 한번 네.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촛불 시민분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런 취지로 정유라 영장 기각을 오늘의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그 중심부이자 딸이었던 정유라가 어째서 네. 네, 그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죠. 네. 시작을 연 사람이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확실히 뭔가 닫아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예상 밖으로 영장이 기각돼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여론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영장 전담 판사분이 박근혜 구속 당시에 결정을 내렸던 판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네.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정유라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모른다, 엄마가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지어 자기가 개명된 네. 건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일단은 정유라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아까 학교 안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입학과 이제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게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들 하셨나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거의? 그래요. 박근혜도 구속되고 최순실도 그렇게 됐는데 네.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을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억울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임은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제가 덴마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변호사들이 가서 정유라에 많이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진술 태도를 지켜본 검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한 듯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되게 어리고 바보 코스프레. 저는 근데 진짜 억울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연습되고 트레이닝된 모습이라는 네. 평이 있었어요. 목적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게 공범으로 엮일 만큼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몸짓으로 다 보여준 거죠. 눈 꿈뻑꿈뻑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되게 뭐라고 하죠? 되게 한때 잠깐 이 자기 작가님이랑은 또 한때 네. 동문이잖아요. 그죠, 동문이죠. 짜증나 진짜. 아니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얘가 지 전공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전공 떡하니 올려놨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정유라 영장 기각입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다시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 저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또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